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대통령님께 밤이 깊어질수록 병원은 더 조용해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마다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는 티슈의 바스락 소리, 왁스 냄새에 섞여 들어오는 소독약 향. 복도 끝 붉은 비상등이 바닥에 길게 눕는 그림자. 저는 그 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닦고 또 닦습니다.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모서리, 휠체어 바퀴가 남기는 검은 타원, 산모실 문턱에 떨어진 미세한 손뭉치, 중환자실 앞에 서린 한숨까지도요. 제 걸레가 닿는 곳마다 누군가의 아픔이 잠깐이라도 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는 같은 선을 반복합니다. 이 시간 병원 5층 복도 한쪽에서는 신생아실의 작은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기를 안고 천천히 걸으시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입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며 항상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혹여 제 카트의 소음이 아기들의 잠을 깨울까 봐서요. 복도 구석에 작은 쓰레기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보호자가 지친 몸으로 걸어가다 발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병원이 치유의 공간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학병원 청소부로 17년째 일하고 있는 김소희입니다. 제 일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지 않지만 제가 맡은 구역을 깨끗하게 만드는 순간만큼은 세상 어느 직업 못지않게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지우는 얼룩이 누군가의 불안도 함께 닦아낸다면 여기서 보내는 밤 시간은 낭비가 아니니까요. 병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기우는 걸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세상은 크게 굴러가지만 사람의 하루는 작은 정리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거구나. 대통령님께 드리는 이 편지도 그런 작은 정리의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겠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 병원의 모든 층을 다 닦아봤습니다. 응급실의 긴박함, 수술실의 긴장감, 중환자실의 고요함, 산부인과의 설렘,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의 숙연함까지. 각 층마다 다른 공기가 흐르고 다른 온도가 느껴집니다. 응급실에서는 생명을 살리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산부인과에서는 새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이, 호스피스에서는 삶을 정리하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의 바닥을 닦으며 인생의 모든 단계를 목격해왔습니다. 요즘도 새벽 4시 반이면 자동문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열립니다. 카트 바퀴의 덜커덕 소리에 보안요원 아저씨가 손을 들어 보이고 제가 고생 많으십니다 하면 아저씨는 늘 수술이 잘 끝나야지요라고 답합니다. 그 짧은 대화 안에는 서로의 밤을 버티게 해주는 비밀 약속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를 걸레질할 때면 의사 선생님들이 피곤한 눈으로도 정밀하게 손을 씻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마스크 위로 눈웃음을 보내는 걸 봅니다. 저는 그들의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게 바닥의 습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쓰레기 봉투를 매듭 지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빌어요. 제 손이 오늘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안전벨트가 되게 해달라고. 보안요원 김 아저씨와는 이제 10년 넘게 새벽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저씨는 머리가 검었는데 이제는 백발이 많이 섞였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합니다. 병원을 안전하게 지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는 의료진들과 찾아오는 환자들이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요. 대통령님, 저는 뉴스보다 병동에서 세상을 배웁니다. 7층 호스피스 병동의 창가 자리에 누우신 할아버지는 제 이름을 자꾸 잊으시지만 제가 창문 레일 틈을 면봉으로 쓱쓱 닦아내면 꼭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곤 합니다. 고마워, 아가. 그 한마디가 제 하루의 연료가 됩니다. 반대편 712호의 젊은 아빠는 항암 3주차를 건너며 아이 사진을 보여주셨고 613호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주말마다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습니다.
고통이 많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기어이 서로를 위로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매일 닦고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작은 선을 반복하면 체력이 되고 체력이 되면 희망이 된다는 말을 제 일터가 제 손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폐암 말기 환자십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셨지만 여전히 창밖을 보시며 미소를 지으십니다. 오늘도 해가 뜨네라고 중얼거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삶의 강인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병이 몸을 아프게 해도 마음까지 아프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712호의 젊은 아빠는 겨우 35살입니다. 5살 된 딸아이가 있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이의 입학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빠는 꼭 입학식에 갈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눈빛에는 포기가 없었습니다. 613호 노부부는 8순이 넘으셨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간병하시며 매일 손을 잡고 계십니다. 60년을 함께 사신 두 분의 손은 주름투성이지만 그 손길 속에 담긴 사랑은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국가라는 병원의 바닥을 묵묵히 닦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환자와 보호자의 발자국이 얽히고 설킨 복도처럼 나라에도 이해관계와 갈등과 소음이 겹겹이 내려앉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번쩍이는 포스터가 아니라 매일 일정한 각도와 속도로 밀어 올리는 걸레질 같은 지도자의 루틴이라고 믿습니다. 보고받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훈련하고 다시 돌려보는 그 루틴 말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그 작동하는 루틴을 신뢰로 쌓아 올려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을 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약속을 행사로 끝내지 않고 매뉴얼로 살아 움직이게 만든 일들, 그건 병원으로 치면 감염관리 프로토콜을 종이에만 두지 않고 현장에 손놀림까지 스며들게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 편지를 받으셔도 마음의 루틴만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병원에서도 매뉴얼은 생명입니다. 손 씻기 프로토콜, 감염관리 지침, 응급상황 대처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문서로만 존재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직원이 몸으로 익혀서 위급한 순간에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화재 대피 훈련을 1년에 4번씩 받습니다. 처음에는 또 훈련이야? 하고 귀찮아했지만 이제는 그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실제 화재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바로 그 반복된 훈련 덕분이니까요. 대통령님, 저는 정치에 밝지 않습니다. 국회 속기록보다 병동 청소 기록이 더 익숙하고 국제 정치보다 수술 스케줄표가 더 친근합니다. 그래도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선의를 반복하는 리더십이 세상을 조금씩 덜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병실에서 배운 동료애, 복도에서 실습생들에게 건네는 작은 칭찬, 야간 근무자가 남긴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온도,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마음들을 묶어 세웁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많은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반복된 선의를 묵묵히 이어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 선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신입 청소부들을 위한 멘토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7명의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청소가 뭐 그리 어렵겠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병원 청소는 일반 청소와 다릅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 구역과 일반 구역을 구분해야 하고 사용하는 도구도 달라야 하며 청소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할 것들도 다릅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있는 병실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고 격리병실은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단순히 바닥을 닦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회복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만든 환경에서 환자들이 치료받고 그 치료가 잘 되려면 감염이 없어야 하고 감염을 막으려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시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2번 크게 좌절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큰아이 입원비를 마련하려고 제 퇴직금을 미리 땡겨 썼을 때요. 그때 저는 자주 병원 옥상에 올라가 의자 하나를 놓고 앉았습니다. 그 의자는 좀 삐걱거렸지만 밤바람이 쓸고 지나갈 때면 마음속 먼지까지 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앉아서 견디는 힘을 배워야 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버거운 하루는 도망쳐야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체력으로 녹여내야 끝난다는 걸요. 대통령님께도 그 의자 같은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고비마다 마음을 놓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등받이 같은 시간요. 낡았지만 튼튼해서 사람을 받쳐주는 그 의자처럼 대통령님 곁에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중에는 저 같은 이름 없는 청소부도 있다는 것을요. 남편의 사업 실패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2년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빚만 2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2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자원했고 주말 특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일하는 동안만큼은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동안 저는 휴가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빚을 갚던 날 은행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보았을 때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큰아이가 심장병으로 입원했을 때는 또 다른 좌절이었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건강보험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자부담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썼습니다. 퇴직금은 제 노후를 위한 돈이었지만 아이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고 아이는 건강하게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견뎌야 할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들을 견디고 나면 더 강해진다는 것을요. 대통령님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견디고 나면 대통령님은 더욱 강해지실 것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청소를 가르칠 때 실습생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5가지 작은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대통령님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먼지의 시작은 모서리입니다. 넓은 면보다 구석부터 보세요. 정치는 구호보다 사각지대가 먼저입니다. 이것은 제가 17년간 청소를 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바닥만 닦고 모서리는 대충 넘어갑니다. 하지만 먼지와 세균은 항상 구석에서부터 쌓입니다.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서리부터 청소합니다. 문짝과 벽 사이, 침대 밑, 창문 틀 모서리, 화장실 타일 사이 이런 곳들을 꼼꼼하게 닦아야 진짜 깨끗한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큰 도시, 화려한 정책만 보지 말고 시골 구석구석, 소외된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요. 그들이 잘 살아야 나라 전체가 건강한 것입니다. 둘째, 물은 아껴도 헹굼은 확실히. 덮는 것보다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덮지 말고 절차로 헹궈내세요. 병원에서는 특히 헹굼이 중요합니다. 세제를 쓰고 나서 제대로 헹구지 않으면 세제 잔여물이 남아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환자들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화학물질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헹굼을 두세 번씩 합니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청소입니다. 정치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덮으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습니다. 국민들은 완벽한 정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정부를 원합니다. 셋째, 눈높이에는 흔적을 남기지 말기. 우리가 떠난 자리 누군가 들어와도 불편하지 않게. 리더의 흔적은 과시가 아니라 배려로 남습니다. 청소를 할 때 가장 조심하는 것이 물자국입니다. 특히 유리창이나 거울을 닦을 때 물자국을 남기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른 천으로 한 번 더 닦아서 흔적을 지웁니다. 제 손길이 지나간 곳이 깨끗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가 청소했다는 표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리더십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과시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대통령의 흔적은 동상이나 기념비가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아진 삶 속에 남아야 합니다. 넷째, 향기는 천천히. 좋은 결과는 서서히 스밉니다. 숫자와 표보다 사람의 체감이 늦게 따라오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는 강한 방향제를 쓰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꾸준히 환기하고 자연스럽게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잘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병실 공기가 훨씬 쾌적해집니다. 급하게 강한 향으로 가리는 것보다 천천히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체감은 늦게 따라오지만 결국은 따라옵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째, 반복은 숙명이 아니라 축복. 같은 일을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그게 안전을 만듭니다. 국정도 병원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거의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루하지 않아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반복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것이라고 답합니다. 제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청소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즉시 알아챌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새는지, 벽에 금이 가는지,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국정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보다 꾸준한 루틴이 나라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매일 점검하고 매일 보고받고 매일 확인하는 그 반복이 위기를 예방합니다. 이 5가지를 붙잡고 저는 매일을 버팁니다. 그리고 대통령님도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5가지를 붙잡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하루가 그렇듯이 선의의 루틴은 결국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큰 변화를 꿈꾸지만 실제로 우리를 구해내는 건 작은 일들의 성실한 반복입니다. 병원에서는 그게 감염률로, 낙상률로, 회복 속도로 나타납니다. 나라에서는 그게 안보의 빈틈이 줄어드는 것으로, 민생의 체감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겠지요. 저는 그 길을 대통령님이 이미 만들어 놓았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의 체감이 조금 늦게라도 도착하리라. 믿음의 시간차를 저는 견뎌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의 감염률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직원이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고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 전후로 반드시 손을 씻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환자마다 장갑을 교체하고 저 같은 청소부들은 구역별로 도구를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환자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오늘은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병실에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이들, 청소하는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시선, 수고했다고 말하는 법을 모르는 표정들, 그럴 때 저는 한숨을 삼키며 걸레를 한 번 더 적십니다. 왜냐면 그 순간에 제가 쏟아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항의는 제 일을 더 잘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억울한 말을 들으실 때가 있겠지요. 그럴 때 부디 더 정밀하게 국정을 닦아내는 일로 답해 주십시오. 억울함은 설명으로 풀 때도 있지만 더 많을 때는 결과로 닦이는 법이니까요. 얼마 전에는 정말 화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한 보호자가 커피를 쏟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바로 옆에서 청소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없이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나를 사람으로도 안 보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사람도 가족이 중환자실에 있어서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제 아이가 입원했을 때 정신이 없어서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커피 자국을 닦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의 가족이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대통령님도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더 나은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사람은 칭찬으로 자라고 나라는 신뢰로 선다. 대통령님, 이 편지는 칭찬을 위해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신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나라라는 큰 병원의 바닥을 닦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는 본체만 채 지나갈지라도 어느 날 햇빛이 기울어 들어올 때 반짝이는 바닥이 모두의 발을 안전하게 받아줄 것입니다. 그 반짝임에 제 걸레와 대통령님의 루틴이 함께 들어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 큰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입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간호학과에 다닙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실습도 했습니다. 실습 첫날, 복도에서 아이를 마주쳤을 때 아이가 제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김소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그랬어?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는 엄마도 선생님이잖아요. 엄마는 저한테는 엄마지만 환자들한테는 병원을 깨끗하게 만드는 전문가예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지난 17년간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이가 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더 깊었습니다. 병실 복도 끝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교대를 준비하시네요. 카트 위에 수건이 차곡차곡 쌓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잘 짜여진 루틴은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대통령님, 오늘도 그 루틴 안에서 고요한 힘을 얻으시길 빕니다. 저는 이 편지를 접고 다시 제 구역으로 돌아가 바닥의 물기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외래 환자분의 발자국이 미끄러지지 않도록요. 그분이 안전하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오늘 밤 제 노동은 충분히 값진 것입니다. 지금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입니다. 곧 3층 응급실 구역을 청소해야 합니다. 응급실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라 언제나 긴장감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제가 깨끗하게 만든 공간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니까요. 어제도 한 아이가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제가 직접 생명을 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생명을 구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제가 기여했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대통령님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모든 국민을 만나고 도울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제 작은 기도를 적습니다. 사람의 말이 흔들릴 때에도 손의 성실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설명이 막힐 때에도 결과로 답하게 하소서. 내가 닦은 길 위로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수월하게 흘러가게 하소서. 그리고 저 멀리 나라의 큰 복도에서도 선의가 선의로 이어지는 루틴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대통령님, 그곳에서도 잠시 눈을 붙이시고 내일의 걸레질을, 내일의 점검표를, 내일의 훈련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제 몫을 묵묵히 하겠습니다. 언젠가 같은 햇빛 아래 같은 바닥을 함께 바라볼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병동의 창문이 더 깨끗하게 빛나길, 우리 모두의 마음도 더 맑아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쓰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17년간의 청소부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한 일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통령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대통령님이 하신 일들이 결국 이 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는 화려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손길이 모여서 세상을 지탱합니다. 저는 병원 바닥을 닦고 대통령님은 나라의 시스템을 닦습니다. 우리의 일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저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결국 전해집니다. 이 편지가 대통령님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밝은 날에 대통령님이 이 나라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